네, 아이러니의 시대입니다. 뜨거운 얼음, 억시머론,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과연 친미와 전체주의 경찰 국가가 하나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리짜이밍은 거의 뭐 친미로 선회를 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전체주의 경찰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에게 왕관을 바치고 나라를 팔아 정권을 연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투자액입니다. 3,500억 달러. 근데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 납치하려던 나라를 미국에 팔아줘서 고맙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 김용복 정책실장의 버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협상 타결 내용입니다. 이게 팩트시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현금 2천억 달러 투자,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 연간 투자 금액 상한선 200억 달러. 현금 투자 펀드는 정부 보증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체, 따라서 국내 외환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지금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이제 대만은 20% 관세를 맡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는 관세 협의가 따로 진행 중입니다. 대만이 몇 프로가 되든 거기에 따라가면서 한다 그 소리죠. 자동차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일본 대비 거의 2개월, 독일 대비 2개월 반이 늦었습니다. 합의 날짜 기준입니다. 독일은 지난 8월 21일 15%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9월 5일 15%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10월 29일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인 15% 합의에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수준이면 뭐 다행인 건데 사실은 이것도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FTA 덕분에 그 전에 일본, 독일보다 뭐 한 2, 3% 낮았었어요. 근데 지금 억지로 이제 드디어 같은 수준이 된 겁니다. 그것도 2개월 반 뒤늦게. GDP 대비 투자액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일본의 1.44배입니다. 뭐 이후에는 갖다 댈 것도 없고요.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거의 매국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GDP가 1조 8,700억 달러쯤 됩니다. 그런데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GDP 대비 투자액이 18.7%입니다. 물론 이게 투자가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GDP 대비 투자액은 다르지만 지금 현 GDP 대비 투자키로 약속한 금액을 그냥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큰 나라죠. 예, 거기에 인구가 우리의 2배 반이 되니까 4조 2,040억 달러입니다. GDP가. 그런데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3%에 해당을 합니다. GDP 대비 투자금 비중은 한국은 1.44배입니다. 일본에 5.7%포인트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숫자를 따진 거고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 부담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일본은요 일찌감치부터 해외 투자형 경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내가 요번에 이제 엔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기 전까지는 그 국내가 공동화됐잖아요. 해외에 그동안 엄청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뭐 배당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라가 살아온 나라예요. 또 거기서 외환이 굴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자기 스타일대로 또 투자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이거 말고도 일본의 그 누적 투자액이 대미 누적 투자액이 1조 달러입니다. 누적 투자액이 뭐 국채 산 거 말고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해외 직접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1조 달러예요. 미국에 대해서만. 동남아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엄청 들어와 있고요. 일본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해놓는 그래서 그 투자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늙은 경제예요. 늙은 부자 경제예요. 그 경제 구조 자체가. 따라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해오던 거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이제까지는 이 수익이 내부의 투자 확대로 이렇게 회귀하는 내부 투자 회귀형 경제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내부 투자로 회귀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으로 투자를 한다. 우리가 미국에 워낙 무역 흑자를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예요. 너희 그 정도 무역 흑자 누렸으니까 우리한테 투자 좀 해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때까지 밖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또 내부에 투자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밖에 물건 팔아서 또 돈 벌어들이고 이런 구조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해외 투자로 쌓여져 있는 자산이 그렇게 연조가 오래되질 않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진행한다 이런 구조가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경제 체질의 변화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이게 이제 친중 반미 정권 아니에요. 친중 반미 정권이 살아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경제 체제 자체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리짜이밍 정권의 행보에 우리가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미국이 리짜이밍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또 깊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의 군기잡기에 이제 왕관을 바치고 나라를 팔아서 정권을 연명한 거죠. 리짜밍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애초에 친중 반미 집단이 아니었으면 미국 요구가 이렇게 빡세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더 스무드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 55일 늦게 독일보다 70일 늦게 일본 독일 수준의 관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 독일에 밀렸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일본과 독일은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 BBC 기자 일본에서 한 20년 이렇게 살다가 이제 BBC로 돌아가면서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쓴 아주 그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 있어요. 잔잔한 수필인데 거기에 보면 일본의 그 최상류층의 기본 관점은 이렇다. 야, 우리가 뭐 2차 대전에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냐. 다 그때는 그러고 그런 제국주의 열강 게임 할 때 아니냐. 우리 그 게임 했을 뿐이다. 근데 왜 우리를 콕 집어서 원자탄 쐈냐. 우리는 피해자다. 희생자다. 독일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죠. 그걸 입 밖에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독일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죠. 영화 그 오이로파라는 게 유럽을 이제 독일어로 오이로파라 그러죠. 그 독일에서 만든 영화 보면 그러니까 왜 독일의 최상류층이 왜 히틀러를 선택을 했냐. 또 그렇게 해서 왜 전쟁을 했냐. 우리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전쟁 졌다고 뭐 갑자기 국가 반역에 반인류 범죄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이제 그 비즈니스맨이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자살하는 거가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내부가 그 내심이 물밑의 아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내에 이제 밀덕들이나 언론에서 일본이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심지어는 SLBM을 뭐 어쩌고 SLBM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두 개가 클래스가 다르죠. SLBM의 서방의 SLBM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못 쏘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죠.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것도 핵탄두를 가지고죠. 보통은 잠수함에서 쏘는 건. 한국을 제외하고 탄도미사일을 재래식으로 잠수함에서 쏘는 나라는 없어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쐈다 그러면 다 핵탄두입니다. 그거를 SLBM을 일본이 갖도록 도와준다? 호주에 미국이 지금 바이든 때 공급하겠다고 한 게 오커스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죠. 오커스 필러1이 그거 아니에요? 호주에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파는 것이 오커스 필러1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호주 쪽에서 그거를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 공격 원잠이거든요. 공격 원잠은 같은 원잠이지만 그거는 상대방의 군함과 상대방 잠수함을 잡는 원잠이지 핵무장 탄도미사일을 쏘는 원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 원잠과 공격 원잠이 다르죠. 같은 원잠이지만. 국내에서 좀 미국의 SLBM을 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공격 원잠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본이. 공격 원잠은.
다카이치가 아베 같은 스타일의 그 공격적인 성향의 지도자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호주도 들똥말똥한데 미국이 SLBM을 쏘는 원자력 잠수함을 공급한 유일한 나라는 그 기술과 기타 등등을 협조한 유일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중에 SLBM을 쏘는 원자력 잠수함들은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국이 저는 일본이 공격원잠을 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진심으로 일본에 공격원잠을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일본에는 공급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제가 리짜이밍이 이제 공격원잠 하겠다. 그러니까 핵연료 좀 공급해달라. 미국식 핵연료 공격원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공격원잠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잠수함 자체는 우리가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는데 핵연료 그게 농축이 꽤 될 겁니다. 20% 30% 꽤 높아요. 그 핵연료 농축이 일반 발전소 핵연료가 3에서 5%거든요. 그거보다 농축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식 공격원잠이 미국식 원잠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리짜임이 그런 생쇼를 벌였는지. 미국 거 공급 안 해요, 한국에. 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 뻥카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까지는 글쎄요, 전혀 미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과는 좀 게임이 다르죠. 일본, 독일은 미국과 싸운 나라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냉전의 최전선에 서온 나라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더 스무드하게 갔었어야 돼요. 우리 조건이 영국이나 호주와 독일과 일본 그 사이 뭐 13% 관세, 12.5% 관세 이랬어야 마땅하고요. 그 수준, 그 합의 수준도 그러니까 그 합의 날짜도 예를 들면 뭐 8월 초, 8월 중순쯤이 됐었어야 돼. 8.15 이럴 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증거2는 뭐냐면은 GDP 대비 투자액을 보면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EU는 전체에서 5천억 달러밖에 안 되죠. EU는 그러니까 EU의 GDP 규모가 미국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EU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별거 없어요. 예. 일본 아까 보셨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GDP가 뭐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5,500억 달러라 그래도 훨씬 더 우리보다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13% 수준이고 우리가 18% 수준이니까 무려 5.7%인가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관 받치고 나라 팔아서 정권 연명한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설이 숨어 있죠. 역설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반중 친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살으려고 미국에 줄을 서서 왕관을 바치고 나라를 팔아서 정권을 연명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살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리짜이밍 입장에서 이건 나라 팔아먹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으로 다시 한번 뒤집는 건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몫이에요. 다행히 미국 측은 지분이 이제 날로 먹어 가로채기 방식이 아니죠. 투자시장 논리를 따르죠. 당연히 제가 처음에 트럼프 그런 막말 잘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도 있고. 그거 막 대서특별할 때 그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런 말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세뇌 탈출에서. 여기서 보면 증거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미국 투자 펀드를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체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투자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은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시장 논리를 따라서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돈 꿔봐. 근데 수익의 90%는 우리 거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다 돈 쓰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고 이게. 또 미국 측이 현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 기회, 사업 환경, 자원, 현금 뭐 이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매칭으로. 그러니까 사업 기회나 사업 환경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근데 그것도 다 그 경제와 경영학에 그거를 그러니까 화폐, 현금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협상하고 밀고 당기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요. 합리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협상을 하고 밀고 당기면 결국은 합리적인 선으로 가요. 또 다행히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노력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 경제에 깊게 엮이는 지평 생태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죠. 이거는 한미 공동번영 생태계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리짜밍의 입장에서는 친미 반중 집단이, 뼛속까지 친미 반중인 자들이 살으려고 나라를 팔아먹는 패키지를 짜갖고 했는데, 그 패키지의 내용도 결국은 독일, 일본에 비해서 엄청 늦었고, 시간도 또 GDP 대비 투자액 그걸로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런데 그게 또 한국인 스스로의 기업과 임직원과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미 공동 번영의 생태계로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리짜밍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예, 리짜밍님, 예, 중국으로 납치하려던 나라를 미국에 팔아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을 제가 리짜밍에게 하고 싶습니다. 마스가 사례를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한국 조선업의 운명은 기업 임직원이 200조 투자를 살려내냐, 살려낼 수 있냐, 또 살려냈을 때 그것이 한국 본가 조선업과 공동번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해도 200조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 조선 3대장 주식 전체를 거의 2번 살 수 있어요. 하나오션 시총이 오늘 40조 정도 됩니다. 조금 넘어요. HD 현종 시총이 55조예요. 삼성중공업 시총이 26조입니다. 그럼 그 줄줄이 합치면은 약 한 120조 정도 되죠. 근데 환율 1,500원 계산해서 만약에 1,500억 달러 하게 되면 그게 220조 뭐 이렇게 220 몇 조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2번 살 수 있는 금액이라니까요.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돈을 꼬라박아 가지고 이게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냐. 그 다음에 성공 못 시키면 그 돈 황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다 보증 섰고 그런데 정부가. 그거 그냥 돈 날리는 거잖아요. 200조를. 그 성공을 시켰다 이거야. 성공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 미국 조선업이 발전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 조선업 본가와 쫑이 나는 수가 있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대신에 한미 공동번영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게 이제 국민 몫이에요. 전부 이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리짜밍이 나라를 팔아먹은 덕분에 국민들이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굉장히 고급진 이제 그 과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맙다. 그래. 중국 나라 납치해 갖고 이제 야 돈을 갖다가 10년에 걸쳐서 저기 뭐야 그 3,500억 달러 질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게 집행이 되는데 네가 반미 어떡할래? 반미를 못 해갖고 살으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한테는 이거를 한미 공동번영 생태계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과제가 닥친 거죠. 아주 고급진 과제죠. 그러면서 리짜밍한테 고맙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 이제 3,500억 달러를 지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GDP 대비, 물론 그건 좀 분모가 좀 이상한 분모긴 해요. 그러나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떤 통계의 어떤 그 통계라 그럴까? 그 사물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왜 그러냐면 앞에 투자는 시간을 가지고 흘러가는 플로우 개념이고 오늘 GDP는 그건 스탁 개념이거든. 그렇잖아요. 이 시점의 GDP니까. 딱 자른 GDP니까. 그래서 뭐 꼭 플로우 스탁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 GDP로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투자액 총액 원금을 분모 분자로 삼아가지고 비율을 따져보면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런데다가 한국은 이때까지 내부 회기형이었다고. 밖에서 돈 벌어서 안으로 투자해오는. 일본과 달리. 일본은 해외 투자형이었고 돈 버는 거 가지고 해외에 계속 질러서 투자해온 상태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 안 하던 거를 미국에 몰빵해서 하는 거예요. 혹은 덜 해온 거를 미국에 몰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질른 거죠. 그 질른 범위는 리짜밍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질렀을까? 미국은 한국에 지를까? 그 전에 질렀지. 1950년에 6.25 터졌을 때. 그 후에도 그 질른 스탠스를 유지해 왔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잘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정치 문제를 대혁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꼴 어떻게 보고 사냐고요. 저 정말 타락하기 나름. 제가 황당한 게 단어는 급진을 써. 근데 보고 있으면 제도권이야. 배가 불러 터졌어. 배부른 급진주의자야. 황당한 거죠. 얘들 그런 애들 아니야. 거의 중국 간첩스러운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이제 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사회의 상류층들, 우리 사회의 배운 자들,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 우리 사회의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이 조선일보 스타일의 안미경중 같은 박쥐근성을 버려야 된다고. 그 정치문화의 대혁신이죠. 그리고 민초들은 보다 지능적이고 보다 전략화돼야 된다고요. 정치문화의 대혁신이죠, 이거. 자유공화 진영의 대약진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미국한테 이익이냐. 한국이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체질이 강화되고 스마트해지고 전략화되고 지능화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냐. 트럼프가 그 경제에서 연설하면서 한국 엄청난 기적을 이룬 나라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전 세계에 전부 그 영감을 줬고 전 세계에 그걸 다 배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배운 나라는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웃겨요. 실제로 배운 나라 거의 없다는 게 한국인한테는 엄청난 장점이고, 한국 따라하기를 다른 나라가 못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그게 한국인들이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비밀이다. 아주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자, 미국이 그렇게 냉정해요. 야, 쟤들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야, 저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한류, 그 K컬처까지 하는 애들이고, 그 K-웨이브 하는 애들인데, 쟤들이 정치 문화와 담론과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까지 자유공화 진영으로 완전히 자유공화주의로 완전히 거듭나면은 야, 정말 무서워지겠는데? 야, 그게 우리 미국의 이익일까? 미국이 이제 그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깊게 엮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를 이익으로 인지할까? 그 다음에 인지하면, 야, 그럼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의 대학진을 하려면 뭐 케빈 킴 대사는 어떤 역할 좀 해야지? 또 미국의 기업들이나 미국 여러 가지 기관들은 어떤 역할 좀 해야 될까? 이 고민 미국 할 거냐 이거지. 또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미국한테 있겠냐 이거야. 미국한테도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미국도 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자기들도 매칭 펀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현금으로 만들든 사업기회나 자원으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간에 뭐 섞어서 만들든. 여기서 3,500억 달러 가면 지들도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원을 만들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걸 그 손해와 이익을 그 공유하는 그 네트워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반미 친중의 뼛속까지 영혼의 바닥까지 찌든 인종들이 권력을 잡고 살아보겠다고 자기들 딴엔 나라를 파는 건데, 왕관을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고, 실제 효과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과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리짜밍 선수에게 말합니다. 나라를 납치해서 중국으로 가려다가 못 가고 미국에 팔아줘서 차라리 고맙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